시간부터 자바를 통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OOP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OOP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 있나요? 아마 자바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OOP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못 들어보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같이 앞으로 배워볼 거고요. OOP가 사실은 쉬운 분야는 아닌데 그래도 가급적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바 문법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variables, variable 혹은 data types, control flows, 이를테면 for, if statement, switch, case statement, while statement 같은 것들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메서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자바 기초 시리즈를 포스팅 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걸 다 마스터 하신 다음에 이 수업을 계속 들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OOP를 공부하기 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는 몇 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Procedural Paradigms, Object Oriented, Functional, Logic, Reactive, Distributed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거 뭔가요? 예, 처음 들어봤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위키 페이지에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위키 페이지에서는 하이 레벨 단계에서의 컨셉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보시면 저희가 공부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에 대한 것이 임페러티브로 분류되어서 한 분류는 프로시저럴, 한 분류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리고 제가 언급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키 페이지에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을 공부한 다음에 OOP가 최고야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OOP는 물론 정말 멋지게 구사하면 너무나 멋진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고 너무 멋진 디자인들을 구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아직도 다른 방식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도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목적과 혹은 예산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패러다임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OOP 패러다임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것을 자바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혹은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살펴보자면 저와 같이 계속 비디오를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붕어빵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붕어빵 기계는 오브젝트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 기계로 많은 붕어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주는 장점 중에 하나고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게 묘사할 수 있는 건데요. 우선 오브젝트를 구현한다라는 것은 오브젝트 안에 관련된 데이터와 행동들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오브젝트가 붕어빵 기계라고 했을 때 붕어빵 기계에 필요한 것은 데이터로서 팥이 될 수 있고 혹은 밀가루가 될 수 있고 혹은 밀가루 반죽 혹은 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behavior는 뭐가 될 것이냐? 이것은 반죽을 하다, 반죽을 붕어빵 기계에 넣다, 기계를 뒤집다, 굽다, 꺼내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하지만 non object oriented 랭귀지들은 그런 것들이 같은 공간 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과 데이터들이 별도로 각각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를 배울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장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는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관점을 봤을 때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시 사용하기 좋고요. 디자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에게 이것을 잘 디자인하고 이해를 잘 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복잡한 사항들을 단순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만큼 그런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어려운 문제로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디자인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본다면 OOP 언어는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유지 보수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회사에서 혹은 회사에서 이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했을 때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를 수정을 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고 새로운 기능을 넣고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보수하고 계속 운영하는 데는 간단하고 심플하고 고치기 쉽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OOP 랭귀지는 거기서 큰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왜 OOP를 배워야 하는지 알아봤고요. 앞으로 이 코스에서는 클래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인헤리턴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폴리모피즘이라는 OOP의 꽃이라고 불리는 폴리모피즘에 대해서도 배울 거고, 인터페이스에서도 대해서도 배울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를 자바를 통해서 저희는 배워나갈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